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끝났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대 이슈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살라가 22득점, 손흥민 선수가 21득점으로 손흥민 선수가 쫓아가는 형세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22호 골을 넣은 이후 23호 골까지 넣었는데 살라 선수가 다시 한번 한 골을 기록하면서 쫓아오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두 선수가 함께 골든부트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아 선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유럽 5대 리그 최초의 아시아 선수 득점왕이 되면서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고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고 아시아 축구가 유럽 무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왕 수상에 대해서 토트넘 동료 선수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이 경기를 앞두고 공개했던 올해의 선수 후보에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었어요. 팬 선정 올해의 선수 후보에 없었던 것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항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수상 소감부터 토트넘 동료들의 모든 반응까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대한 기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자력으로 4위를 지키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표 바뀜은 없었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93점으로 1위 우승을 차지했고요. 리버풀이 승점 92점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쿼드러플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첼시도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하면서 승점 74점이 됐는데 토트넘이 이 첼시와의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후반기 대반전, 대추격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경기 패배 이후 뉴캐슬전 패배까지 당하면서 무너졌고 에버튼과의 마지막 경기 5대1로 승리했지만 토트넘과의 승점차 2점을 좁히지 못한 채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강 후보로 시즌 초반에 뽑혔지만 6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7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살라와 손흥민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나란히 23골을 기록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순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스포츠가 선정한 유럽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선정된 이유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없이 이렇게 결정적인 골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며 살라를 제친 이유, 살라보다 손흥민 선수가 나은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페널티킥 골은 진짜 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23골을 모두 필드골로 넣은 손흥민 선수는 양발 비율도 대단했었는데 12골을 왼발, 11골을 오른발로 넣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넣은 2골을 모두 오른발로 기록하면서 양발 비율을 또 한번 거의 50대 50에 가깝게 맞췄던 손흥민 선수고요. 86회의 슈팅만에 23골을 넣었으니 슈팅을 3번 차면 하나 정도 들어간다라는 이 엄청난 득점 전환율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86회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49회였다라는 것 역시 슈팅 3개 중에 2개는 골대 안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개의 골대를 맞춘 아쉬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5골도 넣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는데요. 23골을 넣은 것조차도 아시아 선수가 5대 리그를 넘어서 유럽 전체 리그에서 한 시즌에 넣은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막심 샤츠키르가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22골을 넣었던 것이 아시아 선수의 유럽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데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 있고 조금은 이제 러시아 쪽 계열, 유럽 계열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아시아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동아시아 선수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득점력과 결정력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득점은 아시아 선수 이런 득점왕 이런 기록들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기록으로 대단한데요. 이날 골이 93호 골이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38위에 해당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봐도 40위 안에 드는 득점 기록을 남기는 게 손흥민 선수고요. 아직도 경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100호 골까지 이제 7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 썬덜랜드의 케빈 필립스와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토트넘의 역사로 봤을 때도 토트넘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83골의 해리케인이 1위고요. 테디 셰링엄이 97골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5골만 더 넣게 되면 케인에 이은 토트넘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가 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토트넘 선수로서는 정말 최고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없는 득점왕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0번째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기록을 남긴 것인데요. 1992년에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1993-94 시즌에 34골을 넣은 앤디 콜이 당시 이제 페널티킥 없이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고요. 1998-1999 시즌에는 맨유가 트래블을 했었죠. 그때 18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드와이트 요크가 역시 페널티킥 없이 18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같은 해에 18골을 넣었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도 페널티킥 없이 18골로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2004-2005 시즌에는 티에리 앙리가 아스날 소속으로 넣은 25골을 모두 페널티킥 없이 넣었고요. 2006-2007 시즌에 디디에 드로그바 20골, 2008-2009 시즌 니콜라 아넬카 19골, 그리고 2010-2011 시즌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도 20골을 넣고 득점왕을 수상할 때 페널티킥 득점이 없었습니다. 2013-14 시즌 리버풀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31골을 모두 페널티킥 없이 넣었고요. 2018-19 시즌에는 사디오 마네가 오바메양,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수상할 때 22골을 모두 페널티킥 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페널티킥 없는 득점왕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토트넘 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토트넘이 잉글랜드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전 시대를 포함했을 때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왕을 배출했습니다.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지미 그리브스가 1960년대 4차례 득점왕을 차지했었고요. 그 이후 바비 스미스, 스티브 아키발드, 클라이브 알렌, 그리고 게리 리네커, 테디 셰링엄에 이어 해리 케인이 3회 수상을 하면서 아스널의 기록을 따라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하면서 아스널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최다 배출 클럽을 토트넘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테드 드레이크, 로니 루크, 말콤 맥도널드, 그리고 앨런 스미스에 이어 1990년대 들어서는 이안 라이트, 그리고 티에리 앙리의 4회 수상, 로빈 판페르시,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등의 수상 등으로 토트넘과의 이제 경쟁에서 앞서가는 듯 했지만 케인, 손흥민 듀오, 이 두 선수의 엄청난 최근의 활약을 통해서 뒤집기가 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또 화끈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25분이었죠. 노리치티를 상대로 한 4번째 골을 넣는 상황에서 헬로 골든부트라는 멘트를 전했어요. 아, 골든부트 득점왕 왔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의 기록과 타이를 이루면서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루카스 모우라의 공을 잘 받아서 패스를 잘 받아서 코너 하단으로 구석으로 잘 밀어 넣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그리고 5분 뒤에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득점왕 최고 자리에 올랐다, 득점 차트 최고에 올랐다고 하면서 정말 짜릿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파코너로 먼 곳에서 구석으로 25야드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시켰다라고 또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살라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으면서 결국 타이가 됐고 공동 득점왕 수상하게 됐다면서 마지막 날 정말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졌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살라와 손흥민이 득점왕을 나눠 가지게 됐고 두 선수가 23골을 기록하면서 호날두를 5골 차로 완전히 따돌려버렸다. 호날두가 마지막 경기 결국엔 부상으로 맨유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채 18골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사실 호날두 하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로 꼽히잖아요. 올 시즌에 부상이 있긴 했지만 맨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결국에는 올 시즌 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득점 경쟁에서 제쳐버렸고, 이제는 전성기가 저물어가고 있는 호날두 선수를 제치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라는 것을 입증한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2골을 노이치와의 경기에 추가하면서 울브스전 1골을 넣은 살라와 이제 동률을 이루면서 득점왕을 나눠 가졌다. 다시 한번 소개가 됐고요. 해리 케인 선수가 17호 골로 4위, 마네가 16호 골로 5위를 차지하면서 한동안 살라, 조타, 마네가 득점왕 1, 2, 3위 차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손케 듀오가 빠르게 쫓아왔죠. 지난해에는 이제 케인 선수가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손흥민 선수가 17골을 넣으면서 득점 4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순위가 좀 바뀌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동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맷 두어트 선수가 번리와의 올 시즌 그 홈 최종전을 함께 선수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부상 이후 재활 중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집에서 지켜본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득점왕을 차지하자 소니라고 외치면서 너무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기 종료 후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또 사진을 올렸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했던 케인 선수고, 이날은 무엇보다 정말 골 욕심 안 내고 본인도 뭐 중요한 골을 넣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 선수가 뭐 정말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해리 케인은 This guy 하면서 이제 하트 그 이모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축하한다. 손흥민 선수, 소니는 득점왕을 수상할 자격이 아주 있다. 득점왕 자격이 있다. 정말 올 시즌에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이제 좀 익살스럽게 정말 놀랍다라는 그 문자를 올리면서 23골을 넣었는데 페널티킥 없이 넣었다라고 이제 올리면서 밑에 링크를 하나 걸었어요. 바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팬 선정 올해의 선수상 후보 6명을 공개한 그 링크를 올린 겁니다. 이거 말이 되냐? 왜 손흥민이 없냐? 바로 항의한 것이죠. 모하메드 살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케빈 더브라이너, 필 포든,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코너 갤러거가 후보 6명에 올라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투표조차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릭 다이어 선수는 평소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훈련장에서마다 또 경기 때마다 넌 득점왕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가 해내야 돼 이렇게 막 기합을 불어넣으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뭐 소리쳤던 장면 때문에 서운해하는 팬들도 많이 있었지만 에릭 다이어가 손흥민 선수와 정말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함께하면서 역시나 막역한 절친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케쿨 트리오가 결성된 것이 후반기 토트넘의 대반전의 핵심이었죠. 이날 클루세스키 선수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2골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들을 또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했던 결과 그 이상이 나왔다고 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 가족들과 빨리 가서 축하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얘기한 것인데요.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정말 흥분되는 경기였다. 100%의 긴장감이 흘렀다. 5대0으로 이긴 경기였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다고 했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라면서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상황이 하나 있었잖아요. 헤드트릭도 할 수 있었던 클루세스키인데 제가 슈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였고 그래서 슈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해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후반 17분의 장면 때문인 것 같아요. 클루세스키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이제 골문이 빈 상태에서 슈팅을 빠르게 해결했다라면 슈팅을 빠르게 시도했다라면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반대쪽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오니까 패스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텝이 꼬였고 결국엔 패스를 하긴 했는데 수비수가 따라오다가 이제 이 공을 커트해내면서 기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2분 뒤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3대0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보여줬듯이 단적으로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한 골차, 두 골차 리드가 된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만들어주려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팀 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클루세스키는 올 시즌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았다고 하면서 헤트트릭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또 교체 아웃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4달 동안 토트넘에서 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님은 승리자입니다, 위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내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콘테 감독님은 저의 롤모델이라는 말을까지 하면서 또 존경심을 표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으로 계시길 바란다는 말을 통해서 토트넘에 좀 남아달라 뭐 여러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임대 신분으로 토트넘에 왔지만 완전히 이제 옵션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토트넘과 완전히적 계약을 맺게 돼 있는 클루세스키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토트넘 선수가 됐고 콘테 감독과 계속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 동료인 델리 알리 사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최고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의형제 수준이다라고 알려졌던 델리 알리도 이날 아스널과 에버튼의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먼저 올린 것은 에버튼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토트넘 훈련복을 입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Proud of you, my brother. 내 형제 자랑스럽다 라고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를 태그한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정말 형제로 여기고 내가 형제라면 진짜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를 넘어선 엄청난 사이다라는 것을 과시했고 또 자신의 일처럼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 소감도 있었는데요. 경기 끝나고 트로피를 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득점왕을 수상하게 된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못 믿겠어요. 지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습니다. 말 그대로 제 손에 있네요. 정말 못 믿겠습니다. 골을 넣기 전까지 사실 많이 좌절했어요. 큰 기회를 놓쳤죠. 선수들에게 내가 쉬운 기회를 놓쳤고 어려운 골을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골을 넣고 싶었어요. 후반전에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선수들이 절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나의 득점왕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팀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사실 팀이 이미 3대0까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욕심을 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욕심을 냈고 본인이 괜찮다 해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것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했고요.
사실 실제로 후반 10분에 좋은 기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벤탄쿠르의 패스, 케인의 스루 패스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시도한 슈팅이 조금은 가운데로 쏠리면서 크룰에게 막혔죠. 사실은 찰 수 있는 가장 좋은 각도로 찬 것이었어요. 각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또 크룰이 잘 막았던 슈팅이었고, 후반 25분에도 모우라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크룰과 1대1 상황이 됐을 때 시도한 슈팅이 크룰에게 막혔거든요. 본인에게는 이제 1대1 상황을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평소라면 좀 더 잘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조금은 긴장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멀티골을 달성하면서 정말 더 어려운, 더욱더 쉽지 않은 기회를 성공시키면서 손흥민답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선수들 모두가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자격이 있다면서 콘테 감독님 덕분이라고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님이 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콘테 감독님이 오시기 전까지 솔직히 우리 중에 누구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믿지 못했는데 해냈다라고 말하면서 콘테 감독의 역할이 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왕 트로피에 대해서 정말 무겁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라면서 아마 이 골든부트가 정말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도금이나 뭐 가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금인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대단하다고 강조했고,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치열했던 2021-2022 시즌, 정말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역대급 시즌을 치른 손흥민 선수인데요. 쉬지 않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경기를 또 치릅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초호화 군단 세계 최강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게 되고요.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칠레전, 그리고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도 아직 상대팀이 정해지지 않은 네 번째 친선 경기가 계획 중인데요. 월드컵에서 만날 가나를 대비해서 아프리카 팀과의 경기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7월 초반에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토트넘이 현재 확정한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는 한국 투어 경기, 팀 K리그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전에도 아마 영국에서 연습 경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의 상세한 프리시즌 일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 역시 한준TV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2012 시즌 열심히 뛰어준, 그리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감사를 전하고 싶고요. 또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의 이야기들을 지켜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해외 축구 소식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놓치지 않고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